네, 안녕하세요. 이희찬입니다. 러시아에서 성공한 우리나라 기업 하면은 사실 손에 꼽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안 타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LG나 삼성 제품을 안 써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러시아 사람 중에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리온 초코파이의 성공 신화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131회 시작하겠습니다. 고증팬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여행작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일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리온 강정훈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정훈입니다. 초코파이가 러시아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것은 러시아에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왜 이게 러시아에서 그렇게 잘 팔리는지 또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러시아 사람들 입맛에도 맞나?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는데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소개해달라라는 요청도 있었고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 잠깐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선은 부장님의 인터뷰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 쪽에는 나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예,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데요. 거기서 근무한 지는 만으로 딱 1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오리온 본사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6년 반 정도를 중국 오리온에서 똑같이 지금처럼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작년 7월 1일부로 모스크바에서 근무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첫 출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얼마 됐을까? 한 6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사실은 그 설탕이라는 물자가 되게 부족했었거든요. 여러분 그 설탕하면 생각나는 회사가 아마 제일제당일 거예요. 지금의 아까 삼성 말씀하셨는데 삼성이라는 회사의 전신이 사실은 설탕 만들던 제일제당이라는 회사거든요. 그 창업주가 이병철 선대 회장이신데 저희 동양그룹의 창업주이신 이양구 선대 회장님과 그 부산에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설탕의 대부분을 아주 비싼 가격에 이제 수입을 해 왔었는데 국민들의 먹을 것,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서 고민하시다가 동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설탕을 만들고 또 한 분은 그 설탕을 가지고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연이 있군요. 엄청 오래된 거네요, 그럼. 삼성과의 인연이 있네요. 지금은 이제 외형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업체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네. 예, 그런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하게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네, 저희 회사가 사실은 95년도에 중국의 법인을 처음 만들면서 해외 진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95년대 중국에다가 뭔가 법인을 세우고 공장을 짓는 것은 더더군다나 식품회사가 많이 이게 리스크가 있었던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저희는 좀 파격적으로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전에 여러분들도 또 다 아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과자 중에 뭐 치토스 그리고 지금도 팔고 있는 포카칩 이런 과자가 있어요. 네. 그런 류의 과자를 스낵이라고 하는데 그런 제품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87년도에 저희 회사가 그 미국의 펩시라는 회사 아시죠? 스낵, 뭐 레이즈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네. 거기하고 합작을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런 선진 식품 기술을 배워오게 됩니다. 그 뒤에 아마 이제 한 10년 가까이 저희가 여러 가지를 배우죠. 선진 경영 기술 이런 것들도 배우고 식품을 좀 더 위생적으로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95년도에 중국에 진출을 결심하게 됐고요. 2003년도에는 러시아의 법인을 저희가 세워서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2005년도에는 베트남, 재작년이죠.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이제 합작법인까지 저희가 거꾸로 예전에 배웠었던 것들을 저희가 전파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해외에는 그러면 몇 개국에 나가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있는 법인은 총 4개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이미 한 70여 개 나라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어쨌거나 리스크를 안고 그렇게 초기에 들어가셨는데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만큼 인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도?
네, 지금도 중국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잘 알고 있는데 재미난 게 초코파이를 한국에서는 초코파이라고 하고요. 예. 러시아도 네. 초코파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초코파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올리오 파이라고 합니다. 하올리오는 뭐냐면 좋은 친구라는 뜻의 중국말이에요. 아. 사실은 그게 음. 우리 오리온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중국은 그런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영어로 그대로 읽지 않고 그 중국식으로. 음차에서 자기 나라 말로 아. 바꿔서 읽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리온을 중국식 브랜드로 제가 바꾼 게 하올리오예요. 아, 비슷하네요 발음도. 네네. 네. 하오는 뭐 좋은 좋은 자, 네. 네. 좋은. 좋을 리는 우리 고려할 때 아름다울 리었자 한려수다 할 때 리었자를 씁니다. 그리고 요는 뭐냐면 친구할 때 친구. 벗 우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하오란 뜻이 이제 아주란 뜻이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친구. 그러니까 정말 좋은 친구 이런 뜻이에요. 아. 사실 중국에는 파이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예. 음. 제가 파이를 갖다 붙였더니 지금은 이제 거의 중국에서 국민 파이, 국민 과자가 됐죠. 하올리오 파이라고. 네. 재밌게. 러시아 같은 경우도 앞에 이름을 러시아식으로는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초코파이라고 하기 네네.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중국의 경우는. 중국에서도 예전에 개혁개방 전까지는 이런 서양의 과자, 뭐 스낵, 초콜릿 이런 것들이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우리나라 초콜릿의 역사를 기억해 보면 6.25가 끝나고 이제 아마 미군 부대 앞에서 네. 김미 초콜릿 하면서 따라다니던 어린애들이 막 TV에도 막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아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아니셨을까 싶은데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사실은 사회주의를 오랜 시간 겪었기 때문에 92년 이제 이후부터 서양식 과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고 그때 이제 초코파이가 가장 먼저 선을 보인 과자 중에 네.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브랜드 말고 다른 나라 과자 브랜드들도 많이 소비가 되고 있나요? 지금 뭐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는 이미 이제 전 세계 모든 식품들의 각축장이 돼가지고요.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제품, 대만 제품, 그리고 미국 제품, 유럽 제품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요.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 수입해서 온 제품들. 그러면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오리온의 초코파이 제일 큰 경쟁사가 어디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먼델레즈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혹시 일리아 씨는 그 마른이란 과자 알아요? 곰 모양 아, 파이. 예, 알아요. 알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러시아 국영 이제 제과 회사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름 지금 비밀로 말씀 안 드린데요. 그 모 회사가 지금 먼델레즈라는 회사에 이제 인수가 돼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인수되기 전까지는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또 그 나라에 상징하는 동물 하면 불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팟캐스트도 이제 보드카를 먹은 먹은 불곰이죠. 불곰이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래서 곰 모양 초콜릿이 초콜릿이 들어있는, 들어있는 네. 그런 케이크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 초코파이하고 거의 대등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대등하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러시아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우리나라에서 사랑을 받은 이 과자가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들어갔었는데 재미있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요. 92년도에 그 구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부산에서 어느 날부터 초코파이의 판매가 부쩍 느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아니 이게 소련이 무너졌는데 왜 부산에서 초코파이가 많이 팔리지? 라고 해서 이걸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찾아보니까 러시아에서 온 혹은 한국의 보따리상들이 초코파이를 이렇게 무대기로 띄어다가 배를 태워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또 들어가 보니까 블라디보스톡의 또 수입 제품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해 두 해 이렇게 판매되는 걸 지켜보고 이 도시에서 이만큼 판매가 될 정도면 모스크바라든가 빼찌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제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됐죠. 야, 이게 소련의 붕괴하자마자 붕괴와 초코파이의 연관성이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국 회사 중에서도 이제 식품 회사 중에서도 오리온이 러시아 시장에 들어간 게 처음이 아니었을까요? 거의 아마 초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93년도부터 정식으로 저희가 제품을 수입해서 팔았으니까요. 93년. 네, 92년도에 소련이 이제 해체됐죠. 네. 바로 그 다음에니까 그 맛이 러시아 사람들의 입맛하고도 매우 잘 맞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초코파이가 네. 해외로 수출되면서 맛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은 조금 그 나라 입맛에 맞게 바뀝니까?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저희 회사 이게 영업 비밀인데요. 여기 청취자들께만 살짝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해 있는 초코파이 레시피는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네. 100%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나라별로 뭐 아시겠지만 음식은 이게 원료가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느냐에 그렇죠.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어떤 밀가루를 썼느냐, 설탕을 어디 설탕을 썼느냐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달리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정해서 최대한 비슷한 맛이 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나라의 소비자들이 어떠한 맛을 좀 더 선호한다. 예를 들면 좀 더 진한 초콜릿 맛, 혹은 좀 더 달콤한 맛을 선호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맞게끔 살짝 레시피를 바꿔주기도 네.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준 거랑 한국에서 발리는 초코파이는 어떻게 달라요? 이것도 두 번째 영업 비밀. 사실은 차이. 그 러시아 소비자분들이 그 초콜릿에 대한 뭐랄까요, 관능이라고 할까요, 맛에 대한 경험의 폭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비자들보다 얼떨게 좀 사실 높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예. 이게 나라 자체가 워낙 유럽에 붙어 있고요. 유럽 쪽에 벨기에, 네덜란드, 네, 프랑스 이런 쪽에서부터 이제 다양한 초콜릿들을 많이 드셔 보셔서 그 눈높이가 높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에서 만들 때는 그런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좀 고려해서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초코파이가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좀 더 맞고 러시아 소비자 입맛에 맞게 이렇게 최적화해서 네.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러시아에서 맛으로만 승부하기에는 시장이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그렇죠. 경쟁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러시아의 거의 국민 과자 그렇게 인식되는 데에는 좀 결정적인 계기 이런 게 있을까요? 역시나 먹는 거다 보니까 그 맛인데요.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맛있으니까요라고 하면 무슨 말씀 잘 안 다가오고 싶은데 제가 한번 거꾸로 한번 여기 토박이 그 러시아인 일리아 씨한테 물어볼게요. 네. 혹시 일리아 씨는 처음에 초코파이를 먹었었을 때 기억을 네. 해보시면 이게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만든 과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나요?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그냥 맛있고 단순하게 먹을 수 있는 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 거 아닌 걸 알고 있고 그렇죠. 해외가 어딘지는 정확하기는 아. 해외 제품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나라 건지 몰랐을 거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25년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러시아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럼요. 존재감이 거의 한국 거라는 없었죠. 생각은 못 했을 거고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소비자도 이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그리고 초코파이가 한국 건 잘 모르시는 소비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가요? 반면에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울리오라고 이제 토종 브랜드인 것처럼 중국어로 이제 회사명과 제품명을 예. 말했다고 했잖아요. 중국의 예. 소비자들은 오리온은 자기 중국 나라 건 줄 회사인 줄 알아요. 아, 재밌죠. 이름이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럼 우리 러시아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는 사실 작년 이제 딱 1년 됐는데 작년에 와서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 러시아 소비자들이 우리 초코파이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뭐라고 너무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더니 이렇게 일리아처럼 처음 먹어봤을 때 어디 건지 몰랐는데 아마 미국 거 같은데라는 얘기들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우와. 왜냐 하다 보니까 일단 오리온이라는 회사 이름이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저희 회사 로고를 보면 별. 별자리가 뿅뿅뿅뿅 이렇게 네. 있는 가 있어요. 별이 네. 있어서. 미국 국기에 성적의 별이 그 빨간색 지구 네. 모양의 하얀색 별이 있어요. 성적이랑 예. 겹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재미있게도 이 초코파이를 가장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운데 있는 머시멜로인데 사실은 머시멜로 하면 정통적인 미국스러운 그렇죠. 과자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 소비자들은 초코파이를 통해서 가장 먼저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미국스럽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미국 거 같다라고 이제 연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래서 뭐 저희가 굳이 아닙니다. 코리아님도 한국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과 뭐 나름대로의 그런 정서들은 저희가 터치하지는 않고 다만 저희 과자를 좀 더 맛있고 네, 재밌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이라는 어떤 컨셉이 있고요.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좀 더 이제 뭐 땅도 넓고 인종도 다양하고 또 역사가 긴 나라다 보니까 그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이제 되게 많이 심취가 있죠. 그래서 그쪽 나라의 문화에 맞게 저희가 공자가 얘기한 인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도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이라고 하면 단순히 친구 사이의 우정, 남녀 사이의 애정을 좀 뛰어넘어서 그걸 좀 더 크게 아우르는 좀 애틋한 감정, 서로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넓은 개념, 큰 개념으로 확장을 하면 중국에서는 그걸 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저희 초코파이 광고를 보시면 그 상황은 우리가 한국에서 보셨던 초코파이 상황들하고 비슷한데
담아낼 하나의 이제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전 인이라는 개념을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네.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고에도 그렇게 좀 반영이 되나요, 그게? 광고가 어떻게 나갑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장동건 같이 잘생긴 오빠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해맑은 이쁜 여중생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장동건 오빠가 뒤에 태워주면서 집 앞까지 무사하게 내려주고 안녕하고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그 이쁜 여학생이 장동건 오빠 손에 이렇게 초코파이 하나 딱 쥐어주고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죠. 이런 광고 사실 지금 말씀드린 스토리는 사실 실제로 있었어요. 저희가 장동건 씨를 모델로 해서 중국에서 초코파이 광고를 찍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여학생 모델도 저희가 섭외해서 찍었었죠. 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러시아에서는 그런 광고가 전혀 먹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나라마다 광고의 조금, 접근이 좀 다를 것 컨셉이 같은데. 달라 이런 될 거죠. 것 같은데. 러시아는 어떤 버전이냐면 러시아 여성들은 이제 워킹맘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엄마가 시계를 봅니다. 근데 퇴근 시간 다 돼서 나서려고 하는데 누군가 상사가 이제 일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시계를 쳐다보면 늦었어요. 근데 뭐였냐면 그게 사랑하는 딸의 콘서트 독창회였어요. 학예 같은 거였겠죠. 나가서 이제 노래를 불렀어야 됐는데 그거를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엄마가 안 오고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들 꽃다발 주고 갔는데 혼자 무대에 남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애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이가 엄마를 토닥토닥하고 엄마는 살짝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괜찮아 하면서 이제 초코파이가 딱 나오는 거죠.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그런 여성의 이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지금 사실은 저희 숙제기도 한데 그걸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정이라고 표현하고 중국은 인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뭐가 좋을까? 이제 이거를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런 광고들은 러시아의 어떤 광고 회사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스토리나 이런 것들. 물론 광고 회사들하고도 그런 아이디어를 짜서 이 스토리를 어떻게 표현해 줄까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를 꺼내죠. 근데 이제 그 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을 담당하는 이제 마케터들, 이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그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게 첫 단추입니다. 그걸 제대로 뽑아내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이제 단계를 제가 광고에서 크리에이티브를 찾아내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스토리와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왠지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광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광고 얘기가 나왔으니 광고 얘기를 좀 해야 좀 머리에 그려지실 건데 우리나라는 여행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기도 하지만 보통 되게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먹고. 근데 이제 중국은 한 거의 60개 가까이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도 다르고요.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달라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도시에서 온 아빠와 아들이 손을 잡고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4인 칸 앉는 침대 칸 같은 이제 기차에 딱 타는데 이미 타고 있던 다른 아빠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예를 들면 저 남쪽 지방, 저 서쪽 지방의 소수민족인 거예요. 누가 봐도 옷차림, 말 통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도시에서 온 친구가 배가 고픈 거예요. 주머니 하나를 딱 꺼냈는데 이 그 시골에 있는 친구는 이런 과자는 본 적이 없는 거죠. 처음 봐. 그래서 이거를 살짝 눈길을 피하는 척 하다가 쪼갭니다. 쪼개는데 한쪽은 좀 크게 쪼개지고 다른 한쪽은 작게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0.1초 어떤 걸 내가 먹어야지 고민하다가 큰 걸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멘트가 나오냐면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나눌 줄 알면 친구가 되는 거야 라는 멘트로 중국어가 딱 나가고 끝날 때는 이제 반갑게 악수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으로 끝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은 없죠. 우리 부산 가도 제주도 가도 먹는 게 비싸고 많이 통하는데 거기서는 말도 안 통하고 땅덩어리가 워낙 너무 커서 초코파 하나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이런 스토리 재밌죠. 굉장히 재밌네요. 야, 그런 진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 현지에서는. 근데 그런 스토리는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잘 먹힐 것 같긴 하고 블라디보스톡이랑 모스크바는 차이가 너무 커서 사실 뭐 모스크바하고 블라디보스톡은 완전 저도 깜짝 놀란 게 중국에서 아까 60여 개 민족 얘기했는데 제가 러시아로 보니까 130개 130개 가까이 민족이라서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중국은 제가 북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상해를 가거나 광주를 가거나 뭐 홍콩 이런 데 가면 언어도 많이 다르고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가나
블라디보스토크가 하나의 러시아 온 거예요. 네. 이것도 되게 우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또 힘이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러시아 시장이라고 할 때 중앙아시아도 같이 보게 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흔히 CIS 국가라고 하죠. 네. 그쪽 예. 지역도 러시아에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 러시아 시장이 가장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 역량이 한 90% 이상을 집중하고 있고 큰 분야네요. 네, 어. 아직은 그 CIS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앞으로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인구도 1억 5천인데 CIS 국가들 인구들도 다 합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점점점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 성과만 보더라도 러시아 시장은 이제 많이 성숙이 돼가는 단계 같아요. 초코파이 시장만 보면 나머지 이제 CIS 국가들은 아직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이제 8대2, 7대3 이렇게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에 공급되고 있는 지금 초코파이들은 네네. 어디 모스크바 쪽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게 공급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공장이 두 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모스크바 북쪽 뜨베르라고 하는 예. 지역에 예. 공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뉴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 두 그쪽에 군데가 생산하는 있군요. 제품은 이제 동쪽 지역과 시베리아 지역 이제 그쪽을 커버하고요. 저 이제 서쪽 지역은 이제 뜨베르 공장에서 그러면 한국에서 생산된 초코파이는 러시아에서는 팔진 않고요?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한국하고 가까운 가까울 때. 지역에서 수입 식품 코너에 가면 있을 거고요. 저희 러시아 소비자들이 먹는 저희 초코파이는 다 100% 러시아에서 생산한 네.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대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조금 지금은 좀 비싸다고 느껴지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러시아에서는 보통 이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한국에서 파는 초코파이하고 러시아에서 파는 초코파이하고 사실은 규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한국에서 파는 초코파이는 하나에 39g 정도 해요. 근데 네.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30g에서 사실 한국계 한 30%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렇구나. 마트 가시면 아마 한 4,000원 정도 파실 네. 거고요. 네. 러시아에서 파는 초코파이는 한 140루블 전후 하니까 한국 돈으로 한 2,700원 정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이즈 대비 따지면 아마 아, 큰 비슷하네요.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규격이 다르군요. 네네네. 크기가. 나라마다 소비자들의 입 사이즈도 크고 다르고요. 한 입에 들어가겠다. 네, 러시아에서는. 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달라먹나 다릅니다. 그 포장지도 사실 빨간색, 하얀색 그 포장지를 쓰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전 세계 어딜 가나 초코파이 패키지를 보시면 이거 내가 한국에서 먹었던 그것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요소들은 통일성 통일해서 있게.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러시아에서 팔리는 초코파이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바나나 맛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러시아에서도 파나요? 바나나 맛? 지금은 팔고 있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비단 바나나 맛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맛을 저희가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선사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도 맛있던데. 네, 아니면 제가 바나나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네. 일리아 씨가 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한국 사람들은 바나나에 대한 이렇게 추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바나나 흔한 우유. 과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바나나를 어떻게 먹었냐면 말씀한 대로 바나나 맛 우유를 먹으면서 바나나 향을 먹었어요. 향을 먹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아버지가 멀리 뭐 출장을 갔다 오시거나 아무 흔하지 생일 때 바나나 하나를 갖고 와서 가족들끼리 나눠 먹고 뭐 이런 그런 추억이나 향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러시아에서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러시아 바나나가 정말 많고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덩어리, 6덩어리 한 1kg를 사도 1,500원? 네, 맞아요. 네, 1,500원에서 네.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럼 별로 귀하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굳이 초코파이에 네. 넣어서 뭔가 팔아도 색다르게 느끼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차라리 정말 바나나를 넣으면 모를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실제로 원물, 생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그런 맛을 주는 건 조금 이제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뭔가 있어요.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네. 뭐 식자재를 네. 조금 사용하는. 그러면은 지금 초코파이와 유사한 제품들을 네네.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진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는 네네.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뭐 러시아 분들이 봐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제품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네. 네. 어떻습니까? 그런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초코파이 자체가 압도적으로 사실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좀 뭐랄까 오바일 것 같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 제과회사도 이제 똑같은 카피 제품 만들어서 팔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에 있는 모 대리상이었어요. 대리상이라고 하면 이제 딜러였죠. 저희가 예. 제품을 생산해서 주면 그걸 이제 판매하시던 그런 업체였는데, 그걸 이제 수년간 저희 제품을 이제 파시다가 돈 되겠는데 해서 이제 당신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반값 이하에 아주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원료를 어떻게 써서 그렇게 반값 이하로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정말 저렴하게 만들어가지고 헐값에 파는 제품도 있어요. 이름도 똑같이 초코파이라고 쓰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카피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서 크게 신경 안 쓰려고 하고요. 다만 저희는 저희 제품을 좀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브랜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소비자들이 초콜릿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하죠. 예를 들면 과자가 10개가 팔리면 5개가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과자. 러시아는. 네. 그리고 이제 비스켓은 사실 러시아 소비자들이 거의 주식처럼 드시죠. 아침에 차하고도 먹고 네. 뭐 점심 때 티타임 때도 차 드시면서 비스켓을 드시고. 네. 근데 뭐 시멜로처럼 가운데 뭐가 이게 샌드처럼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 이 초콜릿으로 코팅되어 있는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초코파이가 그 당시엔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낱개로 포장되어 있어서 사실은 주머니 같은 데 넣고 다닐 수가 있었던 게 되게 센세이셔널 했대요. 맞다. 그때 그러네요. 이제 25년 전에 초코파이를 처음 사주셨던 어머니를 이제 마트에서 한번 만났어요. 우연찮게. 뭐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 오셔가지고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집에서 애들한테 어렸을 때 디저트를 만들어주고 뭐 케이크를 구워주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집에서 먹을 수 있지만 애를 학교는 가져가서 먹게 하기 힘든 거예요. 포장을. 근데 초코파이를 주머니에 쏙 넣어주니까 애가 든든한 간식이 되더라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애들이 점심시간 되면은 간단하게 싸우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럼 네네. 초코파이가 있었어요. 주머니에 그냥 넣어갖고 네.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주머니에 네. 넣어 다니고 이렇게 네네. 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오리온에서 러시아 시장에 팔고 있는 네네. 아이템 중에서는 초코파이 말고 다른 아이템들은 있나요? 사실은 초코파이 말고 초코송이라는 제품 아세요? 예, 버섯 모양의 버섯. 그 초콜릿에다가 송이버섯의 가지처럼 예. 이렇게 비스킷이 딱 꽂혀 있는 삐딱하게 꽂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과자가 러시아에서는 초코보이라고 있습니다. 네, 초코보이라는 맞아요. 브랜드를 팔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인기가 많죠. 네, 그것도-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유치원, 초등학생, 네. 좀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좀 더 인기가 있는 제품으로. 네, 맞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현재 주력으로 저희가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2가지 정도. 네, 현재 좀 더 앞으로- 아이템 확장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새로운 맞습니다. 아이템.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초코파이하고 초코보이만을 생산하기에도 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모의 생산 시설이 좀 빡빡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큰 규모의 공장을 새로 짓고 다양한 라인업들로 좀 더 많은 재미난 과자들, 맛있는 과자들을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부장님은 네. 과자를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네, 뭐 소위 말로 그냥 입에 달고 있죠. 이거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절반은 그냥 과자를 먹는 게 제 일이라고 보실 수 또 맛을 있겠어요. 보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먹는 게 일입니다. 네. 러시아 과자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더 좋은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들려면 저희 것만 먹어서는 부족하죠. 그렇죠. 먹어봐야죠. 다른, 또. 다양한 다른, 맛있는 예. 과자들 뭐 들으시는 분들 뭐 행복하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일로 먹으면 꼭 그렇지만 않은 날도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그렇게 과자를 잘 만드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제가 느끼기엔 러시아 과자의 다양성이 굉장히 좀 부실하다, 다양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떠셨어요? 아시다시피 러시아에 국영 과자 회사들이 몇 개 네. 있죠. 뭐 네, 지금도 네. 있기도 하고 이제 네. 뭐 유나이티드 컨펙셔너리라고 이렇게 네. 5개 과자 회사가 모여서 하나의 이제 협동조합처럼 크게 만들어진 조직체도 있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완성도나 다양성에서 좀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한 상태가 됐냐면 그 짧은 시간 20년 안에 러시아 소비들의 다양한 그 경험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면 1990년대까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없고 자국 회사 제품들만 먹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서 할머니나 엄마가 만들어주던 맞아요. K 간식들만 예. 먹다가 최근 20년 동안에는 뭐 자유롭게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음.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나 저쪽 서부 지역에 사는 러시아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여행은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수준이 많이 지금 이제 올라와 있고 그들의 문화들도 이제 다양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부장님께서 드셔보신 러시아 비스켓 중에 과자 중에 네. 이거는 되게 맛있다? 맛있는데 괜찮은데? 혹은 이 아이템은 한국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뭐 어떤 입맛이 네, 비스켓이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제일 네. 많이 좋아하는 러시아 과자. 네, 이건 편집해서 저희 회사 분들이 안 들으시게. 제가 맛있는 거 먹어본 많. 과자 중에 러시아 또 전통 회사예요. 그 야시키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음. 야시키노라는 회사에서 만든 웨하스 제품. 아. 우리나라에도 웨하스가 있죠. 근데 러시아는 그런 부분은 좀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웨하스를 이렇게 초콜릿에다 퐁당 빠뜨렸다가 만든 것 같은 과자들도 좀 있고요. 또 야시키노 제품은 또 되게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양도 풍부하고. 그래서 이런 과자들은 저희가 가져다가 한국에다가 팔아도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과자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의 국민 비스켓 중에 또 하나가 유빌레오네라는 예, 과자가 있죠. 맞아요. 네, 이거는 이 제품은 네, 그냥 뭐하고 먹어도 잘 어울리는. 맞아요. 예를 들면 한국 옛날에 뭔가 로터스 비스켓보다도 훨씬 더는 완성도 높은 과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빌레이너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좀 많이 먹으면 약간 별로 입맛이 안 맞아요. 아 질려서 질리는 맛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광고를 많이 봤어요. 저는 옛날에 TV에서 아침에 하나씩 먹고 가고 네, 막 이런 네, 광고를 네. 많이 봐가지고 네. 조그만하게 많이 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그래서 많이 먹을 작아요. 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네. 포장해서 예전에 한국에도 포카칩이라는 과자 아시죠? 네. 예전에 500원짜리 해가지고 되게 적은 중량으로 많이 팔았었죠. 맞아 500원이었는데 옛날에. 지금 이제 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더 양이 큰 중간 정도 사이즈의 것들이 더 많이 팔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그 감자칩을 먹어도 되게 마일드한 맛을 좋아하죠. 이게 예를 들면 오리지널 맛이라든가 뭐 라이트한 양파 맛 정도인데 네. 러시아 소비자들은 스낵도 좀 이렇게 조금은 더 진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짠 그죠? 거. 짜도 네. 조금 짠게 좀 많이 짜거나 매워도 조금 맵고 뭐 이런 네, 네. 거죠. 네. 왜냐면 이제 한국은 스낵을 그냥 심심풀이로 먹는 경우도 꽤 많은데 러시아 스낵은 맥주와 먹는 그런 네. 부분들은 이제 제품을 할 때 저희가 좀 특별히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기억을 되살려다 보면 제가 태어나고 자란 블라디보스톡이랑 이 PD님이 자란 모스크바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모스크바가 아무래도 수도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뭐 소위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게 종류가 많고. 예, 종류가 많고 초이스가 많았던 것 같고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부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90년대 같은 경우는 되게 러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기였고 그만큼 블라디보스톡에서 생산되는 빵 종류라든가 과자 종류라든가 아예 없었어요. 다 그러니까 수입이었죠. 네, 대부분이. 다 소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적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까 부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차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일어나서 차, 점심에도 숲을 먹고 차 한 잔, 뭐 저녁에도 자기 전에 차 한 잔 이렇게 다 습관적으로는 하는데 항상 차를 마시면서 뭔가를 이렇게 심심거리로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바로 초코파이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 아빠는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군인한테 이제 그때는 일반 상점에서는 거의 구하기 어려웠지만 군인에게 특별하게 배분해주는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있었어요. 약간 좀 저렴한 가격에. 러시아 군대에서 거기서도- 초코파이를 줬다고요? 네. 거기서도 초코파이를 줬어. 한국 군대랑 일반- 똑같은데? 일반 시장보다 이제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이 갖다 주셨어요, 아빠가. 그래서 정말 막 박스 한 개,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 그럼 뭐 어렸을 그 때부터 작은 박스 초코파이를. 10개 막 이렇게 빨간 박스 아직까지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초코파이를 다 먹잖아요. 박스가 남아요. 그래서 남은 박스에서 또 막 칩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기억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초코파이, 러시아 초코파이에 보면은 그 뭐 만드는 것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아 옛날 그 상자 같은 건 옛날 상자에는 그런 게 좀 네, 있긴 안에 했던 것 이렇게 같은데요. 들어가서 종이로 뭐 이렇게 만드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어린애들 많이 사게끔 이렇게 네, 만드는 네, 게 네,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걸 뭐 한쪽 마케팅용으로 뭐 임팩이라고도 하고 저희는 그때 꼬빌이라고 이거 불렀는데 막 집짓기도 막 하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상자 깍으로 이제 네. 잘라가지고 그래서 하고. 러시아에서도 그런 걸 저희가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조립하는 것처럼 해서 크레물린 모형도 있었고요. 네. 바실리 성당 모양도 있었고 뭐 네.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비밀을 말씀드리면 그거를 넣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돈을 더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네. 좀 더 이렇게 적은 양의 제품을 먹어야 된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는 제품을 좀 더 맛있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훨씬 더 네. 보답하는 거고 이득일 거라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에서 그래도 어린 친구들에게 가장 히트친 제품은 킨더 초콜릿 과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유럽 제품이 아닌가요? 독일제인가요? 그 네, 독일산이고요. 그게 회사는 그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그 페레레 로쉐라는 네. 거 있죠. 그 이태리 네네네. 회사인데요. 이태리. 킨더가 독일어다 보니까 독일 회사 같죠. 예. 근데 뭐 이제 브랜드는 그렇게 지었고요. 애들용 초콜릿이라는 걸로 네, 그리고 네. 킨더는 초콜릿임에도 불구하고 초콜릿 되게 풍부한 밀크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네. 광고에도 이제 엄마한테 전하는 메시지로 완전 우유를 펑펑펑 넣어서 만든 제품인 것처럼 광고를 하죠. 네. 처럼. 네. 네, 뭐 맞습니다. 다른 제품들보다는 좀 더 아이들한테 좋은 우유하고 칼슘을 많이 넣어서 만든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네. 특징을 강조하는 제품이고 잘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먹었고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그 브랜드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있는데. 네. 예. 있긴 있는데 러시아만큼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독특한 제품으로 러시아 소비자한테 되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은 아까 초콜릿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그 여자들에게 선물용 초콜릿으로 페레로 로쉐 제품 되게 네. 고급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러시아는 어떠냐면 페레로 로쉐도 곧잘 팔리는데 유사하게 비슷한 모양의 라파엘로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맞아요. 라파엘로가. 하얀색 네. 포장돼 네. 있는 거. 네, 예.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저는 이제 마케터다 보니까 이걸 왜 좋아하지? 이걸 사람들이 왜 사가는 거지를 이제 좀 연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러시아가 춥잖아요. 1년 내내 돈을 꽁꽁꽁 모아가지고 우리 여름철에 휴가 가잖아요. 여름철에 휴가를 갑니다. 2주씩 가서 추운 데로 가요, 더운 데로 가요, 더운 데로 가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야자수도 따보고 이제 코코넛도 마시고 하는 그런 향수들을 갖고 와요. 코코넛. 네. 그리고 이제 그 하얀 좋은 기억들을 갖고 와서 돌아와서 여기서도 이제 그때를 생상하면서 이게 먹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런 순백의 하얀색의 그러한 초콜릿을 꽃과 함께 담아서 사랑하는 여자들에게 선물하는 네. 이제 그런 의식이 되게 이제 러시아는 많잖아요. 네, 그 네, 제품이 네. 사실은 러시아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어디보다 원래 그 페레로쉐 그 오리지널 초콜릿보다 훨씬 더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이 팔리거든요. 네. 이런 나라는 러시아 말고 못 봤어요. 러시아 네. 되게 그런 면에서 되게 독특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그 야자수랑 뭐 이런 휴양지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러시아의 그 스니커즈나 트윅스랑 같이 팔리는 바운티라고 바운티. 있어요. 맞아, 바운티. 네. 그것도 코코넛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고리가 네. 연결되는 게 있으시죠. 아. 바운티 광고를 예전에 보면은 항상 그 휴양지가 맞아요. 나오고 네, 맞아요. Райское наслаждение. 네, 맞아요. 천국이야. 그러면서 그 여성이 나레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휴가를 떠나고 싶은 네,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과자가. 코코넛에 대한 향수가 있군요.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고소미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고소미. 네, 고소미 참깨 하면 든 또 거. 다 알죠. 근데 고소미가 오리온 거였군요. 네. 이제 고소미가 한국말로는 하면 딱 어떤 맛인지 그림이 네, 그려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또 사실 뭐가 있냐면 참깨하고 코코넛이 같이 들어가요. 아, 코코넛이 네. 들어갔나요? 그래서 러시아 소비자들은 고소미를 저희가 이제 드셔보시게 하니까 거기에 참깨는 있는데 참깨 있는 비스켓은 많은데 거기다 코코넛을 이렇게 제가 얇게 해서 딱 뿌려서 이렇게 스프레딩 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바운티도 그렇고 네. 라파엘로도 그렇고 그래서 네. 그 제품도 이제 제가 보니까 잠재적으로 러시아 소비자들이 아. 큰 사랑을 받은 제품인 것 같아서 네. 보려고 네. 오리온 제품이 또 뭐가 있습니까? 과자를 먹을 때 사실 이름만 보고 먹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게 회사를 어디 안 건지는 보고 회사를 잘 안 보지 아니 않습니까? 광고에서 이렇게 각인이 되지 않는 한은 맞아요. 네. 네. 지금 드시고 계신 이제 청취자분들 다 꼬북칩이라는 과자 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선풍적인 올해- 인기를 끌었던 예. 과자로 알고 있는데. 올 상반기를 거의 뭐 히트를 쳤다라고 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제품이 가장 최근 제품이고 예전에 자연주의 제품으로 마케도란 제품하고 건강지향주의 제품으로 닥터유란 제품도 런칭해서 지금 닥터유. 예. 아, 닥터유. 닥터유. 진짜 좋아하는데. 네. 믿고 먹었는데 그거는.
그리고 뭐 꾸준히 지금 사랑받고 있는 포카칩, 스윙칩, 그리고 오징어 땅콩 이런 제품들. 그건 이제 진짜 옛날부터, 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기 많았던 꾸준히 팔리고 있는 네, 효자 제품들이죠. 지금 코야 도시락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네네. 그런 회사들은 경쟁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네요. 코야에서 하는 이제 한국 야쿠르트죠. 그 코야에서 하는 제품들은 주식을 대체하는 성격의 제품들이 좀 식사 많아요. 대용. 그러니까 예. 식사 대용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이제 간편하게 대용식으로 먹는 제품이죠. 그리고 저희도 물론 출출할 때 뭐 우유 한 컵, 차 한 잔하고 이제 초코파이 한 2개 먹으면 든든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라이트한 달달한 디저트 간식이 되기도 하고 그 네. 부분에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네. 만약에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거나 이럴 때 보통 막 라면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사 먹을 것 같은데 과자 소비는 조금 떨어지나요? 어떤가요? 과자가 경기를 탄다 안 탄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뭐한데 좀 경기가 어려워져도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나가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 저희가 의외로. 엄청나게 비싸게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부담 없이 사서 드실 수 있는 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져도 저희 제품들을 좀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 질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그 금융 위기라든가 뭐 이런 그 루블화가 떨어져서 약간 어려운 경기가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려운 초코바의 판매량이 뭐 줄어들었던가 뭐 이런 현상이 있었나요? 점점 늘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2014년 그 생션 이후에 사실은 루블화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네.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다행히 저희 제품은 뭐 절반이야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트렌드를 이어갔었던 걸 보더라도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좋은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역할을 초코파이가 해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단맛을 것 같아요. 먹어줘야지 또 네, 이겨낼 그래서 힘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요. 배도 네. 든든하고. 원래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기호식품은 또 의외로 잘 네. 팔릴 것 같아요. 네네네. 담배도 그렇고 네. 술도 그렇지. 그렇고 네. 뭐 과자도. 먹는 거는 뭐 근데 의외로 러시아가 단 거를 많이 먹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차에다가 그렇게 설탕을 많이 뿌려 먹어요. 맞아요. 러시아 분들도 이렇게 그 죽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죽에다가도 이렇게 설탕을 넣어서 많이 드시죠. 저도 처음에는 좀 놀랐는데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아침에 호텔 조식 뭐 출장 가서 먹을 일 있으면 그때 이제 설탕 한 숟갈 듬뿍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제가 이제 1년밖에 안 된 초보 러시아 생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와서 놀랬던 것은 아까 초콜릿 말씀드렸는데 이제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가서 사실은 초콜릿 시장 조사 겸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팡이를 짚고 가는 할아버지가 저를 툭 쳐다보시더니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초콜릿을 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르신 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70% 이상 카카오가 들어있는 걸 사야 네 건강에 좋다. 혈관에도 좋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허여신 백발 노인께서도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제 알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출퇴근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너무나 보행자 사람을 배려하는 인본주의가 몸에 배 있는 맞아요. 거예요. 저 그건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는 차 먼저 그다음 사람이거든요. 중국은 반대죠. 네, 근데 러시아는 중국이랑 큰 차이죠. 러시아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것 같으면 서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조건 이런 씁니다. 것들은 사실은 10년, 20년 안에 체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이미 젖어 있는 잘 웰 에듀케이트돼 있는 민족이구나, 나라구나 네.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많은 문화적인 차이를 좀 느꼈습니다. 가장 최근 이제 오리온의 마케팅 분야에서의 고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초코파이 하면 정이고요. 중국 하면 이제 초코파이 하면 인 이렇게 딱 소비자들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소비자들에게도 오리온 초코파이 하면 기억되는 연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고에서 나왔던 징글도 있고 할머니나 엄마가 나한테 초코파이를 사줬던 그런 기억이나 추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한 단어 이걸 이제 뭐 컨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야겠다라가 이제 저한테 있는 숙제인 것 같고요. 제가 해결할 숙제인 것 같고 이분은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또 저희가 합당한 사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그게 구체적으로 한 단어여야 되는 건가요? 발음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거면 사실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소비들이 말할 때 가장 공감이 되는 단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머릿속에서는 심야, 즉 심야. 가족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올라요. 예, 그러니까 저에게 특별하게 초코파이라고 하면 무조건 엄마랑 아빠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이거 공모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타이틀을 아주 푸짐한 걸 걸 수 있도록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응모하시는 네. 거예요? 1년 한 표 지금 하나 응모하신 걸로 접수하겠습니다. 가족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벤트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외로 또 러시아에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주변 친구들이나 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스크바 사무실에는 직원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 모스크바 사무실에 한 직원이 65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오, 것 같아요. 네. 엄청 크네요, 사무실이. 공장은 또 따로 네, 공장 두 직원들이 따로 군데도 따로 있고요.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60명 중에 현지인, 러시아인은 얼마나 현지인. 되나요? 65명 중에 56명이 현지인이고요. 오. 한 예. 분, 대부분이. 8분, 9분 정도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그러면은 현지 채용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인, 한국인 네네네. 현지 예, 채용. 지금 2명 있어요. 네, 아, 2분 현지 채용. 그렇군요. 나머지는 다 주재원으로 네. 나오신 분들이군요. 네네네. 현지 채용 네네.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은 뭐 본사에서 네네. 러시아 러시아 전공자라든가 인력? 네. 그런 인력 채용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좋은 인재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회사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한국 사람이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러시아 소비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걸 찾아가려면 저도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거는 러시아 사람들의 손과 귀와 눈으로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또한 이제 한국과의 조정해야 될 업무라든가 또 이제 교량 역할을 해야 될 일들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방면에서 훌륭한 인재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그 현지인 러시아 임직원 중에서 한국말을 잘하나요, 다? 한국말을 곧잘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56명 중에 지금 일리아 씨처럼 한국말 하는 사람들은 2명? 나머지 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죠. 네, 필요가 없죠. 현지에서 우리가 필요한 한국하고 거라니까요. 일을 하는 게 네. 아니라 현지에서 러시아 소비자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리아 씨 저에서 오시면 저하고 이제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한국말.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요. 처음에 초코파이를 판매를 하면서 좀 어려웠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 넓은 러시아 시장을 다 제품을 가져가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 제품을 같이 이제 분포 판매를 하면 이제 도와주는 이제 대리상들하고의 관계에 네.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깨고 있지 않은 원칙이 제품을 드릴 테니 먼저 결제를 하자. 저희는 이제 현금으로 받고 제품을 줘요. 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보통 유통업에서는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물건 먼저 줘서 팔고 그 받은 돈을 당신에게 네. 물건 대금을 주마. 그런데 음. 초코파이는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먼저 음. 돈을 네. 받고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게 뭐 금을 파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냐라고 해서 이제 되게 오해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품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잘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냥 믿고 지금은 파는 거죠. 믿고 예, 믿고 많이 사주고. 협조를 어. 해주셔서 네, 네.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거는. 네네네.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더 맛있는 제품, 더 다양한 제품 준비해야죠 저희가. 지금 CJ에서도 다방면으로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오리온이랑 경쟁이 될 만한 아이템을 거기서도 만드는 게 있나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CJ하고 딱 겹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CJ는 약간 간식 쪽보다는 좀 주식 쪽. 예를 들면 뭐 지금도 러시아에서 만두, 뺄메니도 CJ가 네.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비비고 같은 레스토랑 네.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있어서 사실상 경쟁사라고도 보기에는 좀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비껴가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많이 겹치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요. 저희가 베니건스라는 레스토랑을 했었거든요. 네. CJ가 밉스라는 레스토랑을 했죠. 예. 레스토랑에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가박스라고 하는 극장을 했었어요. 아. CJ가 CJ. CJ가 CJ를 CJB. 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영화 배급을 제가 쇼박스라는 회사가 네. 오리온 아, 그래요? 운영하는 회사죠. 몰랐어. 어려운 몰랐어.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CJ ENM이 또 이제 네, 영화 엔터테인먼트, 네. CJ 엔터테인먼트에서 네. 영화를 아, 했죠. 배급. 맞습니다. 네. 그쪽으로는 뭐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서는 네, 다른 경쟁이 분야에서. 예. 식품은 괜찮고 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만두는 하지 않을 거고요. CJ도 초코파이는 뭐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군요. CJ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면 이것만은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왜냐면 CJ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문득 그냥 이제 먹는 거니까 그렇죠. 아 오리온이랑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까라는 간식거리.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아이템이 좀 다르긴 다르네요. 네, CJ가 각 나라별로 진출해서 그 사람들이 또 우리 한식의 문화를 정말 멋있게 해외에 있는 그 각 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도 그랬고 뭐 뉴욕에도 뭐 런던에도 이렇게 CJ가 한식 문화를 잘 알리고 있는 거 보면 비단 뭐 그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리온이 러시아에 들어간 지가 정말 꽤 오래됐네요. 네.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팔릴 것 같고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새로운 아이템은 올해 안에 나오나요? 네, 올해 안에 있습니다. 오, 기대가 궁금해요. 되네요. 예. 궁금해요.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었을 때 여기 계신 뭐 청취자들께 한번 선물이 되신 방법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 PD님과 상의 네. 한번 하겠습니다.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오리온하고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구상해서 재미난 이벤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초코파이의 뭐랄까요 앞으로의 전략, 비전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비록 초코파이가 한국에서 탄생된 제품이긴 하지만 각 나라별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에 맞게끔 변화해야 할 줄도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러시아에서 뭐 바나나 이런 거 말고 정말 러시아 소비자 좋아하는 맛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있거든요. 초콜릿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니까 좀 더 진한 초콜릿, 맛의 초코파이라든가 또 하나는 그 러시아에 와보시면 초콜릿, 그다음에 다크 초콜릿, 그리고 뭐 오렌지 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과일하고 믹스되는 초콜릿, 그리고 견과류하고 믹스된 초콜릿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데서 좀 착안해서 좋은 아이들을 얻어서 소비자들이 러시아 소비자들이 특히 더 좋아할 만한 제품들을 만들어서요. 영원히 사랑받는 러시아의 국민 간식이 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잠깐 한국을 출장차 방문하셨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으로 여러 청취자분들께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있으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참 오늘 같이 해주신 PD님, 작가님, 근데 일리아 씨 너무 저도 편안하고 되게 즐거운 자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계속 성장하는 재밌는 오리온의 이야기. 활약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